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지형의 모양을 바꾸는 조각 기능과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처를 칠할 수 있는 이 칠하기 기능까지 이제 살펴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서 사용할 지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 연습할 때 사용한 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 모드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요 랜드스케이프랑 랜드스케이프 1, 그 다음에 요 기지모까지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맵에는 라이팅에 관련된 액터들만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크기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섹션 사이즈를 최대 크기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월드 채우기를 여기 클릭을 하면 자, 하나의 랜드스케이프 액터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얘가 사이즈를 맞춰주죠. 그 사이즈가 가로 세로 대략 8.1km, 그러니까 16제곱킬로미터죠. 굉장히 큰 맵인데, 자, 이거를 이대로 그냥 생성을 시켜서 이 사람 손으로 수동으로 16제곱킬로미터를 채운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게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어떤 알고리즘이나 그런 절차적 생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적인 지형을 이 컴퓨터가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도로도 깔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배치를 하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지형 모양도 좀 바꾸고 텍스처링도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자, 이번 강의에서도 자, 이 절차적 생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랜드스케이프로 임포트를 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리얼 엔진이나 보통 게임 엔진에서는 그런 절차적 생성에 관련된 기능들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매우 미약해요. 특히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렇게 지형을 절차적으로 생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사용할 툴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월드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절차적으로 생성한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대략적인 모양, 요런 느낌들은 사람이 이렇게 노드 베이스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세한 이런 어떤 침식 작용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절차적 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사용해온 이제 월드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얘는 텍스처링까지 또 렌더링까지 굉장히 이쁘게 해주네요. 자, 그런데 이 월드머신하고 그 다음에 월드 크리에이터는 유료 버전만 있어요. 그 무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사용할 툴은 이 와이즐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여기 인스턴트 테라라는 툴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 와이즐랩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예요. 그 유비소프트에서 이런 절차적 생성만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와이즐랩의 이 인스턴트 테라를 써가지고 절차적 생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해볼 게 뭐냐면 자, 이 인스턴트 테라를 쓰든 혹은 월드 크리에이터를 쓰든 뭐 월드 머신을 쓰든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이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간다는 게 결국은 어떤 특정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저장한 거를 언리얼 엔진에서 불러들인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 맥스나 마야에서 이 모델링 한 다음에 캐릭터 모델링 같은 거 한 다음에 FBX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불러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월드머신이나 이런 툴들에서 생성해내는 그런 파일들은 하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트 맵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형이 있는데요. 지형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자, 여기 지형을 이루고 있는 버텍스들이 있죠. 그쵸? 이 버텍스들이 있는데 자, 여기 제가 버텍스 잘 안 보이니까 찍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버텍스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지형을 이루는 버텍스의 특징이 뭡니까? 자, X축으로는 이동이 안 되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이동이 안 되죠. 오로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Z축, 위아래로만 이동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Z 값을 그림 파일에 픽셀 하나에 대응을 시키자. 이 픽셀 하나의 값은 0에서 255의 값을 갖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저장을 시키자.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하이트 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툴을 사용을 해서 하이트 맵을 뽑아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수동으로 하이트 맵을 만들어서 요 임포트하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일단은 하이트 맵이니까 하이트 맵이 그림 파일이잖아요. 그림 파일은 사이즈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이트 맵을 만들 때 어떤 크기의 사이즈로 이 지형에 맞는 그 어떤 크기의 사이즈로 그림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즈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전체 해상도. 자, 여기 보이시죠? 8161. 이 사이즈로 그림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포토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이미지 에디터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림 파일만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자, 새로운 그림 파일을 만드는데요. 자, 사이즈를 8161, 아까 그 언리얼에서 확인했던 그 값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그림 파일은 RGB 값을 다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하이트 맵은 어차피 그 어둠과 밝음 사이에 그 하나의 값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이 그레이 스케일로 전환을 시켜줄게요. 자, 회색 음영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가 되고요. 그 용량이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둠과 밝음 사이에 하나의 값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 하얀색은 지금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하얀색은 최고 높이의 지형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최고로 낮은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검은색으로 다 채워줍니다. 검은색으로 다 채워준 다음에 요 지도 한 가운데에다가 하얀색 요거를 원을 하나 박아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임포트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그 지형 한 가운데에 실린더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 파일은 그 지형을 이 하늘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그 모습인 거고요. 그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땅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그림 파일이. 그쵸? 그리고 이제 하얀색은 최고 높이, 검은색은 최고로 낮은 높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트 맵을 만들었고요. 이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png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일 이름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하이트 맵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확인. 저장이 됐고요. 9메가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언리얼 엔진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이제 그 하이트 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하이트 맵을 이용을 해서 지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자,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하이트 맵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상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파일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맵 우리가 만든 거죠. 자, 열기. 자, 그러면 하이트 맵 해상도가 이제 우리 그 그림 파일 사이즈가 나오는데 딱 맞죠? 여기 전체 해상도랑. 그쵸.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보면 뭔가 해상도가 낮은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게 컴포넌트 단위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있는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이거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건드려 줄게요. 여기 로케이션 보면 X하고 Y는 0으로 되어 있는데 Z 값이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100만큼 위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만큼, 그러니까 1m만큼 위로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000 로케이션을 000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맵이 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좀 기다렸다가 진행할게요. 네, 이제 지형이 임포트가 됐는데요. 이게 지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 그 섀도우가 이제 먹히지 않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눈에 좀 잘 안 띄죠. 근데 여기 사선으로 보면 이렇게 우뚝 실린더 모양으로 우뚝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트 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형을 생성시키는 법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자, 하이트 맵에서는 여기 이제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쵸? 이 검은색이 0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255죠. 그러면 0부터 255 사이의 값이 실제 월드에서는 어떤 높이 값을 갖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실린더 위쪽, 실린더가 아니죠. 실린더 모양의 위쪽에다가 배치 모드로 가가지고 공백 액터를 하나 여기다 끌어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린 다음에 키보드 그 딜리트 키 옆에 있는 엔드 키, 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녀석한테 붙거든요. 수직 하강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때 Z값 높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대충 25600. 자, 이게 지금 소수점 오류가 있어서 그런데 대충 2560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낮은 지형, 요 검은색으로 우리가 칠했던 부분이죠. 이 가장 낮은 지형에다가 공백 액터를 하나 올려두고요. 살짝 올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엔드 키를 누르면 수직 하강해서 딱 붙는 지점 거기다가 위치를 하는데요. 자, 이때 Z 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25600. 자, 요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하이트 맵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지형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 값은 0이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지형은 하얀색이고 그 값은 255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하이트 맵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한 거예요. 임포트를 하면 실제 게임 월드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매핑이 되냐면 0은 마이너스 25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5는 256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하이트 맵에서의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실제 월드상의 높이는 마이너스 256 곱하기 100에서 256 곱하기 100 사이. 자, 요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곱하기 100은 왜 해주나요? 자, 요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랜드스케이프 만들 때 자, 여기 스케일에서 여기 100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100이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여기를 10으로 해놓잖아요. 10으로 해놓으면 자, 여기서 이제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 사이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트 맵을 가지고 와서 이 지형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트 맵의 범위가 실제 지형 높이의 어느 범위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해는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